자, 오늘은 앞으로의 대학교 대입 전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기존의 이제 대입 제도와 함께 비교를 해가지고 한번 예측해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어떤 타당한 근거들을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대입 전형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자, 일단 먼저 현재 대학교 입학 전형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한번 봐야죠, 그렇죠? 원래 이 대입 전형이란 거는 만들어줄 때 크게 고려하는 요소가 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대입 제도의 타당성을 따져봅니다. 이 만들어진 대입 제도가 얼마나 대학 교육에 적합한 아이들을 적절하게 잘 뽑느냐. 이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예언 타당도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타당성을 따져봐야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대입 제도의 신뢰성. 자, 이거는 어떠한 대입 제도가 있을 때 얼마나 아이들을 편차 없이 일관되게 뽑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A랑 B 학생이 둘 다 똑같은 자격 조건을 가진 학생인데 이 대입 전형 제도에서 뽑아봤더니 A는 합격을 하고 B는 떨어졌다. 그럼 이제 이거는 뭐 대입 제도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내용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입 제도가 신뢰성을 갖춰야 된다. 세 번째 이제 대입 제도에서 만들어질 때 고려하는 요소는 대입제도의 공정성입니다. 얼마나 선발 과정에서 오롯이 학생들만의 능력만을 가지고 공정하게 뽑을 것이냐. 뭐 여기에 뭐 부모가 얼마나 잘 사는지, 부모의 직업이 무엇인지, 이 학생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얼마나 공정하게 학생을 대입제도가 선발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대입제도의 공정성이 되겠죠. 자, 실제로 그동안의 대입 전형들 앞서 얘기했던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을 부합시키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했고 교육당국도 노력을 했고 대학들도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 이제 어느 정도의 대학 입학 제도에 틀이 잡혀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현재 대입 제도는 보면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뉘어집니다. 수시와 정시. 자, 근데 사람들이 수시와 정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뭐 수시를 뭐 내신으로 보는 거, 학생부로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시를 뭐 수능 시험을 갖고 뽑는 거라고 보는데 아주 큰 틀에서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세부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뭐 시기를 가지고 뽑는 거거든요. 수시라는 거는 대입 전형이 수능 시험을 치기 이전에 전형이 시작되면 그게 수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 이후에 전형이 시작되면 이건 정시가 되는 거겠죠. 근데 단순히 이제 수능을 반영하냐 안 하냐로 수시와 정시가 나뉘는 건 아니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큰 틀에서는 우리가 수시라고 하면은 수능보다는 학생부 그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내용들 이걸 많이 반영을 하는 거고 정시라고 하면은 이제 학생부 내용보다는 수학 능력 대학교 수학 능력 시험 수학 능력 수능 시험을 많이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뭐 틀리진 않다. 자,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대입 전형에 있어서 지난 20년간 정시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수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실제 보면 이래요. 2002학년도 대입에서만 해도 제가 2002학년도 대입 적용 대상자였는데 이때만 해도 정시가 전체 대입 정원의 71.2%였고 수시는 28.8%였어요. 그래서 뭐 수시로 대학을 간다 그러면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근데 이게 이제 06년, 07년에 서로가 이제 크로스가 되면서 2019년도에 보면은 수시 전형이 76.2% 그리고 정시 전형이 23.8%밖에 안 될 정도로 수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수시 전형 중에서도 눈여겨 볼 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뭐 수시 전형하면 우리가 크게 뭐 네 가지 정도로 보통 구분을 하거든요. 수시 내에서도 뭐 수시라고 다 같은 수시가 아니고 수시 안에서도 이제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아이가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를 가지고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겁니다. 학생의 뭐 어떤 독서 상황, 동아리 상황, 또 창치 활동, 자동봉진,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같은 것들, 뭐 또 수상 경력, 뭐 지금 이제 반영 안 하게 되지만 그런 이제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를 다각도로 다면적으로 파악해서 이제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과 성적만 갖고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거예요. 얘가 내신이 몇 등급이냐 이것만 꼭 반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논술 전형이 있고요. 뭐 이 논술 전형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있었던 대입 본고사의 변칙 적용이라고 보면 돼요. 대학별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 이제 논술 시험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특기생들, 뭐 실기나 특기생들 이런 애들 이제 뽑는 거, 뭐 미대나 체대 이런 데서 많이 하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전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도 눈여겨 볼 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자, 학종 전형은 2017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시내 15개 대학 모집 인원 중에서 34.2%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을 뽑았어요. 뭐 아주 제일 많이 뽑는 거죠, 그렇죠? 뭐 실기가 수시 7.4%, 학생부 교과가 8.2%, 수시 논술이 18.2%인데 학종 전형으로 34.2%니까 얼마나 많이 뽑는 겁니까? 뭐 2019학년도를 봐도 더 늘었어요. 2019학년도에 주요 대학들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기준이에요. 3개. 우리가 흔히 스카이라고 부르는 대학들 기준으로 봤을 때 학생부 종합 전형이 58%나 됩니다. 전체로 뽑는 인원 중에서 절반 이상, 거의 60% 가까운 걸 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도 말고 탈도 많은 게 이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든요. 뭐 흔히 최근에 이제 나온 얘기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 과연 공정하냐, 뭐 이런 이제 의문들이 국민 여론을 중심으로 많이 생겨 나오는데, 이런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공정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 이유가 뭐냐? 제 생각에 이제 일단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기 앞서서 하나의 대전제를 깔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슨 학생부 종합 전형이 뭐 실력도 안 되는데, 그 대학에 갈 만한 실력이 되지 않는 학생인데 뭐 소위 말해서 옛날에 음서 제도처럼 뒷구멍으로 몰래 암암리에 실력도 안 된 아이를 뽑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형이냐면은 그렇진 않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히는 친구들도 큰 차원에서는 공부도 잘하고 또 똘똘하고 또 학교 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한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대학에 간다는 측면에서는 전혀 이견이 없어요. 뭐 수능으로 뽑아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아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아도 공부 잘하고 똘똘한 애가 대학을 잘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뭔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가 되냐면은, 교과 전형이나 수능 전형과 달리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뭔가 학생의 외적인 부분, 쉽게 말해서 학생의 부모의 어떤 개입이 들어가서 불공정하지 않느냐, 뭐라는 이제 그런 어떤 시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제는 학생부 종합 전형도 큰 차원에서는 똑똑한 학생이 대학에 간다는 거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걸 먼저 깔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어왔냐? 특히 스카이, 서울대, 고대, 연대는 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렇게 앞서 본 것처럼 58%나 될 정도로 선호하느냐? 자, 먼저 볼까요? 뭐 왜 수시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얘기하지만 일단은 뭐 수시가 왜 이렇게 확대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봅시다. 자, 이유는 간단해요. 아무도 수시가 확대되는 거, 학종 전형이 확대되는 걸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 대학 입시를 둘러싼 이 당사자들,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있어요. 그 당사자들 중에서 누구 하나라도 아주 강력하게 학생부 종합 전형 또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포함되어 있는 수시 전형이 확대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더라면은 수시가 이렇게 확대되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대입 전형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아무도 학종 전형 또는 수시 전형의 확대를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대입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입장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수험생과 학부모님이 있겠죠. 이분들은 학종 전형을 뭐 좋아한다? 제가 좋아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솔직히 좋아하진 않거든요. 수험생과 학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 학종 전형은 너무나 많은 걸 준비해야 되고 실제로 뭐 어떤 식으로 뽑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 정확히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종 전형을 좋아한다라기보다 학종 전형 같은 게 있어주면은 좀 고맙게 생각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수능으로
당일날 시험 봐서 12년간 배워왔던 내용을 단 하루, 우리가 11월 수능 보면 단 하루에 모든 걸 결정 짓는다. 이거 되게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까지 나와요. 수능 시작하기 15일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들 보면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수능 전날 먹을 도시락을 미리 먹어보고 몸 반응을 살핀다. 아, 예. 예비 소집을 다녀온 후 고사장 가는 거죠. 수능 전날 수능 치는 모습을 미리 시뮬레이션한다. 자, 뭐 이런 것들이 막 왜 있겠어요. 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미역국도 먹지 마라. 수능 치기 전 미끄러진다. 뭐 그다음에 뭐 수능 뭐 할 때는 뭐 이렇게 뭐 떨어지는 것들 이런 유들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엿이나 껌 이런 거 채삭 붙는 거 이런 거 이제 선물로 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 이유가 미신처럼 있는 게 수능 당일날 컨디션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날 몸이 아파가지고 수능 시험을 제대로 못 쳐서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재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수능 단판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것보다는 뭔가 약간 스페어 개념으로 우리 아이가 그날 수능을 조금 못 치더라도 뭔가 이거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입 전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이제 수능 시험 하루 만에 모든 걸 결정되는 이 수능 위주의 전형이 싫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험생 학부모님들이 학종 전형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크게 약간 공정성에 의심이 있긴 하지만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교육학자와 교육 당국이 학종 전형을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뭐 어느 정권이고 어느 시대고 교육학자고 교육 당국이고 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전인교육이라고 부르는 거를 갖다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인교육. 자, 전인교육. 온전한 인간을 만든다. 지, 덕, 체. 이게 이제 골고루 함양된 인간을 만드는 이 전인교육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흔히 시험 한 반 쳐서 이제 한 방에 그 수능 성적이 점수가 높냐 낮냐로 갖고 이제 대입을 결정하는 기존의 이제 정시 위주,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은 뭔가 전인적인 인간을 선발하는데, 전인적인 인간을 교육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대입 제도였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고루 본단 말이죠. 공부 잘한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뭐 동아리 활동 얼마나 잘했냐, 뭐 자율 활동 얼마나 잘했냐, 뭐 그러니까 창체 위주, 뭐 수상 경영 어떠냐, 학교생활 얼마나 충실했냐, 뭐 담임 선생님 보는 뭐 그 행동발달 및 종합 의견 또 교과 세특 이런 것들을 고루고루 보다 보니까 이 제도야말로 전인적인 학생을 전인 교육에 적합한 학생을 뽑는 대입 제도로서 적당한 게 아닌가, 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육학자와 교육 당국들도 학종 전형을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수능을 좋아하지 않죠. 자, 셋째. 대학 당국이 뭐 정확히 학종이 아니고 정확히는 수시 전형을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들 뭐 크게 뭐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거든요. 대학이 왜 수시를 좋아하는지. 일단 첫 번째로는 상위권 대학들, 최상위권 대학들,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애들, 이런 대학들이 수시 전형, 그 중에서 학종 전형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 그 학종 전형을 갖고 뽑아 보면은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 아이들이 학종 전형의 덕을 많이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학종 전형의 덕을 많이 보냐면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경우에는 과고나 영재고 출신 아이들이 학종 전형에서 많이 뽑힙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는 똘똘한 애들 뽑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종 전형 비율이 많았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그러면 뭐 정시, 수능 정시를 가지고는 똘똘한 애들을 못 뽑나? 수능 정시는 사실 걔가 똘똘하다는 보장이 100% 있다고 보기 힘든 게 그 똘똘한 애가 있는데 그날 하루 정시에서 수능을 조진 거야. 조지면 얘는 점수가 안 좋겠죠. 반대로 어떤 애는 원래 뭐 서울대, 연대, 고대 갈 수준이 아니었는데 그날 모르는 문제를 몇 개 찍었는데 대박이 난 거야. 다 맞은 거. 찍은 게 다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뭐 얘가 그냥 뭐 엄청나게 점수가 확 올라갔다. 그럼 소위 수능 대박이 터졌다라고 할 때 얘가 과연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우수한 인재라 볼 수 있냐? 그것보다는 그 힘들다는 과학고나 영재고의 커리큘럼을 거치고 거기서의 어떤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애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가 바라는 인재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대학 당국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카이급들은 과고나 영재고 애들 또는 뭐 특목고
뭐 외고나 또는 자사고 이런 애들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 학종 전형을 좋아하는 거죠. 학종 전형을 통해서 이런 고등학교 출신 애들을 많이 뽑을 수 있거든요. 뭐 고교 블라인드로 학교를 밝히지 않는데 어떻게 뽑냐?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 순진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학고등학교 뭐 이런데 영재고등학교 보면은 그냥 교과를 뭘 이수했는지만 봐도 여기가 과고구나. 영재고구나 다 알아요. 물화생지 2 같은 걸 누가 배우는데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과학중점학교 같은 데 빼고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은 얘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다 2를 배웠어. 얘 과고나 영재고구나 바로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학 당국, 상위권 대학들은 이 학종을 좋아하죠. 그래야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과고나 영재고 애들 뽑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지방에 있는 이 소위 말해서 대학 뭐 이렇게 대입 점수를 가지고 서열을 매겼을 때 하위권에 속한 학생들도 이 학종, 정확히는 수시 전형을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수시 납치라는 말 들어봤죠? 수시 납치. 대입에서 수시 제도에 합격을 하고 나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아무리 대박 쳐가지고 잘 봤다 할지라도 정시에 지원해서 못 갑니다. 수시에 합격한 데 있으면 거기 그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들은 소위 말해 수시 납치가 뭐냐? 지금 아이들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쵸? 점점 지방 대학들은 어떻게 하면 신입생을 빨리 충원하냐. 이 문제가 중요한데, 수시란 제도가 있어주면, 먼저 아이들을, 내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불안한 아이들을 갖다가 수시 제도를 통해서 먼저 신입생으로 충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하위권 사립대학들은 당연히 수시 전형을 좋아하죠. 좀 똘똘한 애도 미리 데리고 갈 수 있고, 아니면은 신입생 정원을 못 채울 문제를 수시라는 제도를 통해서 미리 신입생을 확보함으로써 그 신입생 충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상위권 대학도 학종 전형을 좋아하고 하위권 대학도 뭐 학종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시 전형을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또 대학들이 전반적으로 이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입학에서 이 입시 전형의 그 전형료 원섭이라 부르죠. 그렇죠? 원섭이 장사해서 또 이 수시가 되게 좋아요.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옛날에 정시를 많이 뽑을 때는 대학을 가나다군으로 나눠 가지고 하나씩만 썼어요. 그럼 뭐 원섭이가 만약에 평균 뭐 5만 원이라고 잡아보죠. 그럼 3개 대학이니까 대학들이 총 버는 원섭이는 15만 원이죠. 근데 지금 수시 전형은 대학을 6개까지 씁니다. 5만 원 곱하기 6 하면 3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들이 당장 그러니까 정시보다 수시로 대학생들을 뽑을 때 전형을 더 다양하고 더 많이 더 지원하는 개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벌 수 있는 대학교 입학 전형료가 더 수익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러한 이제 아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대학 당국자들이 우리 어떻게 천박하게 보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대학도 돈을 벌어야 돼요. 대학이 무슨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대학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들이 돈을 버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수시가 더 손해될 수밖에 없다. 자, 네 번째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종 전형을 선호합니다. 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종 전형을 왜 선호하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교사들이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종 전형을 선호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일단은 뭐 그 사람들 논리는 뭐냐면은 애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듣고 막 학원 숙제하고 이럴 때 꼴보기 싫은 애들이 있다. 그때 이제 너 왜 수업 시간에 학원 숙제하니? 지금 내 수업을 들어야지 했을 때 애가 네네 이러고는 계속 숙제하는 거야. 근데 지금 뭐 그렇다 옛날처럼 불러서 때릴 수도 없고 그때 아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너 자꾸 그런 식으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으면 너 학생부, 생기부에 너 교과 세특이 좋게 적힐 수 없어. 이게 이제 하나의 통제 수단이 된다는 건데 뭐 제가 솔직히 말해서 뭐 대한민국에 50만이 넘는 선생님 중에서 어떤 그 중에 이제 뭐 고등학교 선생님 한 20만 된다 치고요. 한 20만 한 10만 된다 치고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과연 그런 유치한 생각을 할까?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종 전형을 선호한 이유는 뭐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3년간의 고교육 교육 과정을 책임지시는 선생님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의 이제 그 생각은 일관됩니다.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한 학생이 대학에 잘 가야 된다. 이게 이제 그분들의 일관된 생각이고, 뭐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은 아니지만, 저는 중학교 교사지만, 뭐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 간에 고입을 할 때, 그렇지. 중학교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이 고등학교를 잘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당연한 교육자로서의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 한 방으로 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고등학교 3년간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만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좀 더 교육적으로 교육의 본질에 적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당연한 생각일 거라 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조사해 보면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73%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생 선발에 적합한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 다섯째, 사회 지도층들의 자녀 교육 욕심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소위 말해서 586 세대라 부르죠? 옛날에 386이라 불렀는데 386일 때는 당시 30대, 80년도 학번, 그리고 60년대 출생 이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지금 586이 됐잖아요. 그 사람 이제 50대니까 50대에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많은 지도층들이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그 어떤 의식의 모순이랄까 이게 뭐냐? 이분들이 이제 586 세대들 보면 우리 사회가 독재하에 신음할 때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분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 보면은 생각이 이래요. 내 자녀는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여기까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D가 중요해요. 명문대 출신의 전문직이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은 내 자녀가 민주주의적 가치도 소중히 여기는, 또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추가적으로 서울대, 고대, 연대 같은 명문대 출신이면서 변호사나 의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이기도 바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참 쉽지가 않잖아요.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애가 다른 친구들을 제치고 올라서야 되는 경쟁의 무리 속에서 막 수위 상위권에 가가지고는 명문대를 가고 또 그 속에서 또 한 번 더 경쟁에 이겨서 전문직이 된다? 야, 이게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그걸 바란다는 거죠. 근데 내 자녀가 수능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때 이제 이런 생기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으면 내 아이가 조금 수능 성적은 좀 안 될 수 있지만 학평 쳐보니까 수능 성적 안 될 수 있겠지만 모의 수능 해보니까 수능 성적 안 될 수 있겠지만 내 아이가 내가 조금 도와주면은 학생부 내용을 좀 알차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명문대에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이러한 기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이런 사회 지도층들이 우리나라 입시 제도에 많이 관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본인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대입 전형, 생기부,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확대되는 거를 좀 방기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자, 물론 이런 학생부 종합 전형 장점이 많습니다. 장점. 자, 장점 한번 볼까요? 일단은 학생부 종합 전형 출신의 학생의 학점이 더 높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실제 보면은 서울대 졸업생 입학 전형별 평균 합점 보면 자, 수시 아이들의 평균 학점이 3.48이고 정시 출신 수능으로 뚫고 온 애들의 학점이 3.3입니다. 그럼 이걸 보면 수시 애들이 더 잘하네 대학 와서. 이거는 수시 제도, 그중에 서울대는 수시 제도를 전부 다 뭘로 뽑냐? 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거든요. 서울대는 교과 우수자 전형도 없어요. 오로지 학종 전형으로만 이제 수시를 뽑는데 이렇게 수시 애들 학종 전형으로 들어온 애들이 수능 시험 잘 봐서 온 애들보다도 더 학점이 좋더라. 이거는 학종 전형 애들이 더 대학 교육에 적합한 인재라는 뜻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또 보면 실제로 이 맞는 말 맞아요. 대학 입학구의 성적은 수시 출신이 더 높아라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시 출신들이 수시로 뽑는 게 학종 전형으로 뽑는 게 더 좋구나.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닌 부분도 있다 보는 게 여러분들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서울대 기준으로 봤을 때 학종 전형으로 뽑힌 애들이 무슨 시골에 어디 상간 벽지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고등학교의 아이들이 막 자기 학교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는 막 생기부를 알차게 꾸며서 여기 어렵사리 서울대 왔는데 여기서 강남에서 막 고액 과외 받아가면서 수능 시험 성적 높여가지고 수능으로 뚫고 들어온 애들보다도 내가 더 학점이 높더라. 이 얘기가 아니죠. 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서울대 수시에 뽑힌 애들 중에 많은 숫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재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나 특목고 출신들이에요. 얘들 원래 똘똘한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서울대에는 수시로 들어온 애들이 정시로 들어온 애들과 비교해서 모자란 애들이 아닙니다. 얘들은 그냥 영재고에서 3년간 충실히 또는 과학고에서 3년간 충실히 그 학교 교육과정을 밟아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울리는 애들로 생기부 잘 갖춘 애들이고, 서울대학교도 이런 애들을 뽑고 싶으니까 뽑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학종 출신의 학점이 더 높다, 이걸 갖다가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다 적용시키면 저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봐요. 이거는 서울대 같은 경우에 학종 전형으로 들어온 애들 중에 다 많은 숫자가 영재고나 이런 과학고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공계 계통의 학점은 이런 애 훨씬 더 똘똘하죠. 얘들은 뭐 영재인데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학종 전형 출신 학점이 더 높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반만 맞는 얘기 같아. 반만 맞는 얘기. 자, 둘째로 정시 확대는 지역 간 계층 간 편차를 확대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시를 수능 성적으로 학생을 뽑는 걸 확대하면은 지역 간, 강남 애들이 더 많이 대학을, 서울대를 가고, 계층 간, 잘 사는 집 애들이 더 많이 좋은 대학교를 가기 때문에 정시 확대하면 안 된다. 수시를 갖다가 확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거냐? 여기 보면은 2017에 19년 서울대 입학생의 학교 소재 따져보니까 대입 정시 같은 경우에 상위 20개의 시군구 비율이 높아요. 그쵸? 수시 일반 전형은 상위 20개 군이 높긴 높은데 정시보다는 좀 낮아요. 그쵸? 그럼 이거 보면은 진짜네? 진짜 정시로 애들 뽑으니까 더 잘 사는 동네 애들이 더 많이 뽑히네? 수시로 뽑으니까 잘 사는 애들보다는 그냥 전체 잘 사는 애들 비율이 좀 낮아지네? 잘 사는 지역 애들 비율이 좀 낮아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과 정시의 특목고 자사고 합격자 비중. 자, 요건 또 요거랑 좀 다른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 특목고 및 자사고의 이제 비중 보면은 여러분들 수시 일반 비중 어떻습니까? 특목고 및 자사고가 전체 비중의 62.9%? 64.2%? 60.4%? 60.6%? 무슨 말이겠습니까? 특목고 및 자사고 애들이 수시에서 엄청나게 반 이상 뽑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그냥 간단히 정리해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수능을 갖고 학생을 뽑았더니 잘 사는 동네 아이들이 더 많이 뽑히더라. 자, 이거 맞는 말이냐? 이거 옵니다. 오. 더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수시로 뽑으면 더 잘 사는 동네 아이들이 덜 뽑히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람들이 머릿속에 잘못된 등식이 있어요. 정시로 뽑으면 뭐가 많고, 정시로 뽑으면 부잣집 애들이 많이 뽑히고, 수시 학종 전형으로 뽑으면 뭐가 비부잣집 애들이 많이 뽑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정시로 뽑아도 부잣집 애들이 많이 뽑혀요. 근데 수시 학종으로 뽑아도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데는 거기도 부잣집 애들이 많이 뽑혀. 왜냐? 여러분, 수시로 뽑는다는 거, 서울대, 연대, 고대가 수시로 뽑는다는 거는 일반계고에서 수시로 많이 뽑는다는 게 아니에요. 영재고, 과고나 특목고, 자사고에서 많이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영재고, 자사고, 뭐 특목고, 과고, 여기에 어떤 애들이 가냐? 부잣집 애들이 많이 가겠죠. 부잣집 애들 공부를 잘하니까. 요새는 뭐 아이의 학력은 부모의 경제력과 비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혼란에 빠지면 안 돼. 서울대가 정시를 줄이고 학종 전형을 많이 뽑았다 해서 학종 전형이 더 사회 정의에 부합하고 더 많은 아이들이 뽑힐 수 있고 뭐 일반고 애들이 더 많은 기회가 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걔들이 수시 학종으로 뽑는 거 일반고 애들을 많이 뽑기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걔들 서울대 애들이 수시 학종으로 뽑는 거는 특목고, 자사고, 과고, 영재고 애들 많이 뽑으려고 그런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시로 확대하면 지역 간, 계층 간 편차가 확대되냐?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시가 확대되든 수시가 확대되든 결국에 완전한 공정한 대입 제도로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고, 지금 현재 학종 전형도 서울대는 그 좋은 학교 애들, 소위 말해서 뭐 똑똑한 애들이 다니는 고등학교 애들 많이 뽑으려고 존재하는
전형입니다. 차라리 정시가 확대되든 학종 전형이 확대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확대하는 게 중요하냐? 지역 간 편차를, 계층 간 편차를 줄이려면 지역 균형으로 뽑는 지균 전형 애들을 비율을 늘려야죠. 여러분 서울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를 간다. 걔들 중에서 수능으로 뚫는 애들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학종 전형의 일반으로 과고나 특목고 애들과 어깨를 나란히 겨뤄가지고 그걸 뚫는 애들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서류 전형에서 광탈합니다. 결국에 서울 시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뚫는다. 학종으로. 다 수시 지역 균형으로 뚫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가 뭐 지역 간 계층 간 편차를 확대하고 수시가 지역 간 계층 간 편차를 줄이고 이거는 그냥 사람들 머릿속에 상상이야, 상상. 자, 그 다음에 셋째. 수능은 미래 사회의 필요 역량을 평가할 수 없다. 진짜 그런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수능 시험은 단순히 주입식 지식을 주입된 암기식 지식을 단순히 산출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 단순 객관형 시험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수능이 고등사고 능력을 측정해야 되는 미래사회 인재를 선발하는데 부적합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그렇냐?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최근에 수능 시험 문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담컨대 최근의 수능 시험들은 뭐 절대 평가된 웬만하면 다 뭐 애들 거의 안 틀리는 한국사 시험을 제외하고는 진짜 고등사고 능력이 필요한 시험이에요. 제가 단적으로 당장 장담해 볼게요. 여기 이제 수능형 한국지리 문제, 언어형 문제가 있는데, 자 이게 여러분들 이게 단순 암기 지식을 묻는 문제라 생각합니까? 이걸 지금 문장과 그림과 도표를 독해해 가지고는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 암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수능 문제들이 단순 암기력을 묻는 시험이라면은 수능을 오픈북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수능 시험 치는데 여러분 태블릿 PC 다 주는 거야. 네가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검색해서 풀어라 했을 때 이게 단순 지식을 암기하는 걸 물어보는 시험이라면은 당연히 오픈북으로 했을 때 태블릿을 주고 풀었을 때 점수가 대폭 올라가야겠죠.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수능 시험이 절대로 제가 볼 때는 단순 암기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수능 시험 자체만으로 이미 훌륭한 고등사고적 이 어떤 사고력과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갖다가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단 하나 수능의 맹점 선다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선택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새끼가 모르고 찍었을 때 5분의 1의 확률로 정답을 찍어서 맞추는 그걸 배제할 수 없다는 거. 그게 이제 문제점인 거지. 문제 자체는 제가 볼 때 너무 훌륭한 수준의 문제들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대학 교수들과 내노라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갖다 뽑아가지고는 한 달간 합숙을 시키면서 시험을 문제를 출제하는데 이게 문제가 퀄리티가 낮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평가 권위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걸 주최하는데 이게 문제 퀄리티가 떨어진다? 단순 암기력을 묻는다? 그러니까 수능 시험에 숫자도 모르는 양반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고.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 문제점. 일단은 부모의 개입 요소가 크다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근데 수능은 그럼 부모의 개입 요소가 없냐? 수능도 부모의 개입 요소 있죠. 부모님이 돈이 많으셔가지고 강남의 1타 강사를 가외 선생님으로 붙여줘서 수능 공부를 시키면 당연히 수능 점수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수능은 부모가 그냥 돈으로 개입을 하고 발현은 학생 본인이 해야 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부모가 직접 학종의 학생부 내용을 기재하는데 개입이 가능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물론 이거는 이제 옛날에 문제가 진짜 심했거든. 제가 볼 때는 저는 초창기 학종전형은 되게 반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는데 물론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학종전형은 이런 부모 개입 요소가 진짜 많이 줄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보면은 자 수상경력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이 아예 미반영됩니다. 그리고 자격증 및 취득사항은 이미 2022학년도부터 미제공되고요.
진로 희망사항도 대입에 미제공됩니다. 교과활동 세부특기사항 중에서도 영재 발명교육 미반영되고 방과학교도 미기재되죠. 그쵸? 독서활동도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옛날에 문제 많았던 소논문 이미 2022학년도부터 기재 금지예요. 그리고 자율동아리도 이제 2024학년도부터 미반영됩니다. 봉사활동 전부 다 미반영되죠. 그리고 창체활동 글자 개수,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개수, 글자 개수도 전부 다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육 당국도 기존의 학종 전형의 학생부에 기재되고 반영된 내용들이 문제가 많았다는 걸 알아요.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다. 알다 보니까 그걸 많이 줄여 나간다는 거죠. 저는 지금 정상화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과거의 학종 전형은 되게 문제 많았습니다. 부모가 금수저고 부모가 대학 교수다, 부모가 전문직이다. 여기 엄청나게 개입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의 학종 전형 또 앞으로의 학종 전형에서 생기부에 반영된 내용들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공정해졌고 불공정 시비가 많이 없어졌다는 거. 자, 두 번째,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학생의 학생부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대부분의 선생님은 아이들의 교과 세부를 써줄 때 열정과 의지를 갖고 작성해 주시겠지만 만명에 하나 내 아이의 담임이 그런 교사가 아니라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라면 어떡할 건데? 내가 우리 아이가 담임을 만났는데 담임 선생님이 교직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으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밥벌이만 하려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 정말 재수가 없는 거지. 그 사람이 생기부를 제대로 써주지 않는다. 어떻게 써달라고 항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생님을 담당 교사로 만나냐에 따라서 같은 아이라 할지라도 생기부의 질적, 양적인 내용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학종 전형의 큰 문제입니다. 이거 아직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학종 전형은 기본적으로 모든 교사가 선의를 갖고 본인의 직무에 매우 충실하다라는 전제 하에 유지가 될 수 있는 전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애매하다. 선생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기재 내용이. 물론 완전히 공정한 제도라는 거는 만들기 어렵겠지만 이게 적어도 사람에 따라서 편차가 크게 발생해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 문제가 뭐냐? 자,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학종 전형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고등학교 현직 선생님들도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학종 전형이라는 거는 정성평가예요. 양적으로 뭔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갖다가 어떤 성질적으로 양이 아닌 질로서 평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학이 입시 전형에서 학종 전형을 평가할 때 전부 점수화돼 있어요. 이게 점수화. 1000점 만점에 700점이 학종 내용이고 300점이 면접이다. 그럼 700점을 갖다가 이 아이의 학생부를 보고 점수를 매겼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성평가가 아니고 이거 정량평가거든? 그래 이제 많은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 학생들이 대학 당국에다 물어보는 거지. 아니 우리 아이가 이런 학생부를 갖고 있는데 뭘 기준으로 어떻게 점수가 매겨진 거냐? 라고 물었을 때 대학교의 입학당국과 입학사정과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학종 전형의 깜깜이 전형이라 불리는 문제점인 거죠. 아니 뭘 기준으로 우리 아이의 학생부가 점수를 어떻게 받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기준을 밝힐 수가 없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거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솔직히 까고 말해서 내가 봤을 때 이 아이 학생부 봤을 때 얘가 영재고 출신이다. 얘가 과고 출신이다. 얘가 무슨 특목고나 자사고 출신이다. 그럼 걔한테는 좋은 점수 줄 거고 얘가 일반고 출신 저 두뇌 산골에서 이름도 모르는 학교 출신인 것 같다. 그럼 그냥 점수 잘 안 주겠다. 서류에서 광탈하겠다. 이건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학종 전형의 가장 큰 문제, 특히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최상위권 대학들이 갖고 있는 학종 전형의 가장 큰 문제는 이 학종 전형에서 이 정성적인 부분을 정량화시키는데 기준이 뭔지를 대학이 밝히지 않는다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학종 전형에서는 최상위권의 대학이 뽑고 싶은 출신 학교가 있다. 즉 정시보다 수시가 일반고에 더 불리하다. 이게 이제 아까 세 번째 얘기했던 뭘로 학종 전형의 점수를 매겼는지를 대학 당국이 밝히지 않는 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이죠. 학종 전형 하면은 일반고 애들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학종 전형하면은 일반고 애들이 강남에 있는 애들보다 수시에서 더 이득을 본다. 학종 전형을 통해서 이득을 본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학종 전형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울대가 하고 있는 지역 간의 직윤 전형 때문에 그런 거지. 절대로 서울대학교가 수시 비중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일반고 애들이 더 많이 뽑히고 그런 게 아니고 오해하면 안 돼요. 서울대 일반고 애들이 가는 거는 대부분 지역 균등 전형, 직윤 전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학종 전형을 서울대가 만약 없애고 정시를 갖고 100% 뽑는다 칠 때 정시 내에서 직윤 쿼터를 주는 거예요. 직윤은 뭐 20% 뽑는다. 이렇게 해도 서울 시내 일반계 고등학교가 서울대 가는 비중은 지금이랑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종 전형의 문제점 중에 이제 최상위권 대학들이 뽑고 싶어하는 그 출신 고등학교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 물론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지만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면은 대학 당국이 당연히 학종 전형의 기준이 뭔지를 점수 어떻게 매겼는지 점수 기준을 밝혀야 되는데 안 밝힌다는 거예요. 밝혀라 그러니까 이거 밝히면 큰일 납니다 이래요. 왜 큰일 나겠어? 일반고를 차별하니까 큰일 나는 거겠죠. 자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들. 서울대 수시 정시 합격자 고교 유형별 비율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정시하면은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이득을 크게 보고 수시해야 일반고 애들이 이득을 많이 본다 돼 있는데 비율 볼까요? 수시를 갖고 서울대 보면은 일반고 애들 53.6%입니다. 정시했더니 59.4% 정시 애들 늘어요. 근데 특목고 볼까요? 특목고 수시 합격자 25.4%예요. 정시하니까 12.7%밖에 안 됩니다. 자, 이게 뭐냐?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같은 최상위권 대학들은 외고, 과고, 영재고, 국제고 같은 특목고 애들을 뽑고 싶어하는 욕심이 크고 그것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대입은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의 대입은 제가 볼 때 학생부를 반영하겠죠, 여전히. 왜냐면은 뭐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큰 대입에서의 중요한 전제는 고등학교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아이가 대학을 잘 가야 된다. 그거는 변하면 안 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를 반영하겠지만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 겁니다. 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는 인원수가 비율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자체를 줄여가면서 어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학생부가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 거예요. 특히 학생부 중에서도 교과 말고 비교과적인 내용들이 줄어들 겁니다. 그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지금 여론 자체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수시 제도가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뭐 교육 당국도 그런 대중의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아마 수능과 학생부 교과, 비교과 말고 교과의 정량 평가 비중이 좀 확대되게 될 거고 학종 같은 이제 정성 비율이 조금 줄어든 채로 좀 약간 버무려져서 짬뽕인 스타일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아마 대입 전형은 수능 플러스 학생부 교과 플러스 학생부 비교과 이렇게 이제 적절히 섞어가지고 전형이 조금 단순화되지 않을까. 대입 전형에서 단순화돼야 되거든. 대입 전형 너무 지금 개수 종류가 많아요. 자, 단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놓고 보니까 결국에는 약간 옛날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형태의 대입 전형으로 다시 돌아가는 형태가 될 것 같네요. 물론 학생부 비교과 영역 요걸 많이 반영한다는 거 이건 좀 달라진 거긴 하겠지만은 자, 이유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로 학종 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수시, 정시,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을 보면은 정시가 보다 바람직하다, 수시가 보다 바람직하다 여기서 정시를 선호하는 국민적 비율이 63.2%나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교육 당국의 교육 정책은 대중의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시를 좀 늘리고 수시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렇죠? 둘째, 대학 구조조정과 대입제도가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김영삼 대통령 때 대학 설립 준칙주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대학을 너무 설립하기 쉽게 만들어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학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대학이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지금 뭐 합계 출산율 0.8대 나올 정도로 저출산이 심각하죠. 대학에 갈 아이들, 학생의 숫자는 급감하고 있는데 대학 숫자는 여전히 높다. 자, 그래서 교육부에서 뭐 하고 있냐? 이 대학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 대학 구조조정이 잘 되려면은 지방에 이제 교육부가 없애고자 하는 대학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대학들이 신입생 숫자를 충원하지 못해서 문을 닫아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학생을 미리 뽑는 제도인 수시 제도로는 이런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계속해서 그 길들긴 명줄을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방에 소위 말해서 이제 부실한 대학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교육부는 수시 제도를 통해서 지방에 있는 부실 대학들이 신입생을 충원해가는 이런 현상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럼 수시를 줄여야 되고 정시를 늘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수시 비중이 좀 줄어들 것이다. 자, 또 세 번째, 자, 586 세대 사회 지도층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대학 이미 갔어요. 이거 앞에 이제 왜 수시 전형이 늘어났냐 뭐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시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간에 똘똘한 아이가 대학을 간다는 데는 그런 제도들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단지 이 똘똘한 아이의 스펙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 줄 때 부모의 능력이 개입을 그동안은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2024년도 대학 그때부터 아마 거의 개입 안 될 것 같은데 지금도 개입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개입 안 된다 어떻게 봐요? 지금도 뭐 지금 대입에서도 자율 동아리 같은 거 다 반영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보면은 뭐 자율 동아리 같은 활동에 부모가 되게 잘 나가는 변호사다, 의사다, 뭐 이런 게 기재가 안 된다는 거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또 뭐 교내 수상 상황에 아이가 엄마 아빠가 뭐 그 학교 선생님과 친하다. 어느 시기에 어떤 대회가 열리는지 다 알고 있어. 뭐 그런 게 개입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다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 못 하지.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부모의 어떤 그런 개입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앞으로는 개입이 줄어들겠죠. 어쨌든 586 이 세대 사회 지도층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대학이 이제 갔어요. 이제 이 양반들 입장에서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뭐 내 아이에게 어떤 플러스 알파를 내가 줘가지고 내 아이가 수능 성적으로는 원래는 좀 가기 힘들었던 대학을 뭐 보낼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욕구나 어떤 동기가 사라진 거죠, 그렇죠? 이미 우리 애들은 대학을 다 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입 제도에 있어서 이제 뭐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옛날 스타일로 단순히 교과 공부를 잘한 애들이 대학을 가게 만드는 요런 전형이 확대되기를 은근히 바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 비슷한 게 이런 거잖아요. 의대, 치대 원래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으로 학생들을 뽑다가 한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이제 의과대학과 치과대학들이 의학 전문 대학원과 치과 전문 대학원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뽑았었죠. 그 비중이 막 엄청 늘어났다가 지금 다시 다 줄어들어서 이제 지금은 의대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대학이 다 학부 과정으로 대학생을 뽑는 걸로 대학원생이 아니고 이걸로 다 다시 돌아갔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2014년에 1687, 2015년 1242, 2016 1242, 2017 218, 2018 179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이것도 이제 뭐 이 시기 때 586 세대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다 이걸로 많이 갔잖아요. 솔직히 까고 말해서 그렇잖아요. 이제 필요 없어졌으니까 다시 옛날처럼 의사나 치과 의사 다 뭘로 그냥 뭐 대학교 신입생으로 뽑는다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마찬가지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넷째, 고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문제의식. 이게 뭐냐? 선생님들은 항상 일관되게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애가 대학을 잘 가야 된다는 것에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고등학교 생들이 학종 전형을 대부분 선호하시지만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뭐냐?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확대에 찬성한다면 현행제도에서 개선돼야 할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들께서 39.4%가 대학의 전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 즉,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뭘로 얘가 점수를 이렇게 받았는지 그 기준을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공개하지 않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전히 일부 특목고 아이들을 잘 뽑기 위한 상위권 대학에서는 그런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라는 의심을 버릴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바보 같은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난하지만 열심히 공부한 일반고 학생들을 서울대 뽑아주기 위해서 만든 전형이 아니에요.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특목고 애들을 가려 뽑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 거예요. 서울대학교에 개천에서 용나는 일반계 고등학교 애들이 가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상관없이 이미 직윤을 통해서 인원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거지.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대, 고대, 연대가 뽑고 싶어하는 애들은 일반고 애들, 개천에서 용난 애들이 아니고 영재고, 과고, 외고, 국제고 이런 데 애들을 뽑고 싶은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무쪼록 공정하면서도 학생들의 다양한 성취와 학생들의 학교생활 충실도를 종합적으로 타당하고도 신뢰성 있게 판단할 수 있는 대입전형이 과연 나올까요? 야, 이거 쉽지가 않은데 일단은 뭐 딴 거보다도 당분간의 대입전형은 좀 수시 비중이 좀 줄어들고 정시 비중이 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국민 여론이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그러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 대입 전형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를 잘해야 대학을 잘 간다. 공부를 잘해야 대학을 잘 간다. 잘 간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앞으로의 대입 전형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한번 예측해 봤습니다. 뭐 수시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정시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적인 취지, 고등학교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라는 이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육부도 교육 당국도 이러한 제도가 훼손되지 않게끔 학생부 종합전형을 알차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다. 자, 거기에 추가로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최상위권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절대로 일반계고 학생들 중에서 고교 생활에 충실하게 임한 학생들을 뽑기 위한 제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영재고, 과고 같은 특목고 애들을 뽑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자,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거의 뭐 1시간에 육박하는 내용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대학을 잘 간다는 거. 자, 이상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하겠습니다.